네, 안녕하세요. 멜론 창갑입니다. 오늘은 미키 세븐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요. 이 미키 세븐이라는 작품은 봉준호 감독이 그 영화화 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하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내년 아마 상반기, 내년 초에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봉준호 감독이 최근에 미국에서 영화상을 받았잖아요. 기생충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이제 받는 감독이 되었죠. 그 감독이 픽한 책이 이 책이다. 어떤 책이길래?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미키 세븐을 읽게 되는데, 사실 요새 미키 세븐이 내용이 딱 그거거든요. 왜 미키 세븐이냐? 그냥 시리얼 넘버가 좀 붙는 걸 봐가지고 뭔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제인간, 미래 시대에 지구라는 행성을 떠나가지고 그 우주복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서 인간이 살게끔 하는 거 비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미래 시대에는 이제 다른 행성을 찾아가요. 그래서 인간이 살만한 곳인가라고 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발대 비슷하게 딱 가요. 한 200명, 300명의 뭐 인간들이 타고. 근데 그 인간들이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장비, 그러니까 우주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도 몇 강년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7만 광년, 한 빛의 속도로 7만 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된다 그러죠. 그래서 당연히 그 정도 이동을 엄청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그 장비의 제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행성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우주선 덩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봤자 인간들 한 200명 정도 제한돼 있고, 장비 같은 것도 제한돼 있고, 로봇 같은 것도 제한돼 있고, 당연히 식량도 다 같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행성이 인간에게 유해한 곳이냐 아니면 진짜 살만한 곳인가라는 것을 탐사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탐사가 필요하죠. 그 과정에서 로봇도 필요하고, 근데 무한대의 로봇이 지원될 수도 없어요. 이제 로봇이라면 무겁잖아요. 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제 인간이 가장 알맞춤이다라는 컨셉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산 환경에서 로봇은 쉬이 망가진대요. 한 5분 내면은 성능이 망가져 버려서 움직일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제 컨셉이 되는데, 우리가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일본에서 방사능 유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사는 거기를 뚫고 가는데 오염이 돼가지고 못 움직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아니면은 로봇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갈밭 같은 데서 못 굴러가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일단 근데 여기 소설의 컨셉에서는 그 완벽한 이제 로봇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 로봇이 일단 비싸. 그다음 무겁고, 아까 말했지만 무겁고. 근데 일단은 비싸요. 복제 인간이 제일 싸다 이거죠. 몇 개의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이면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미키 세븐이니까 0번부터 10번까지 만든 거겠죠. 그래서 인간이 방사능에서 로봇은 5분에 파괴되는데 방사능 오염되면 사람 죽죠. 근데 적어도 1시간은 버틸 수 있더라라는 게 컨셉이에요. 근데 USB 메모리 장치처럼 미키 1이 죽으면 2가 탄생이 되잖아요. 그럼 2가 1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나오잖아요. 미키 1은 가장 길게 살았다. 미키 2는 가장 짧게 살았다. 미키 7은 가장 멍청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이 컨셉이에요. 이 컨셉으로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그 앞에 넘버가 죽으면은 다음 넘버를 맞는 원칙이 있어요. 여기 책 중간에 약간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밝혀지지만, 어떤 과학자, 복제인간 기술을 가장 최고로 만들었던 그 과학자, 천재 과학자가 나오는데, 그 과학자가 그때 사이코패스였어요. 소시오패스. 그 자기를 무한 복제 만들어가지고 군대까지 양성을 해요. 무한대로. 그래서 그게 어떤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역사로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여기 책에서 또 200년 전의 사건으로 기록되거든요. 200년, 300년 전의 사건으로. 그래서 절대 익스펜더블이 소비되는 소비재라는 느낌이 익스펜더블이라고 그랬는데, 복제인간은 익스펜더블이라고 그래요. 그냥 복제인간은 중복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재밌는 컨셉이 뭐냐면,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복제 인간이 되겠니? 라고 하는 게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인류가 뭐 했냐면 동의를 얻어요. 복제 인간이 난 되겠어요 라고 하는 동의를 얻는 사람들한테는 복제 인간의 권한을 주고, 대신 이 사람들 목적은 탐사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죽지 못하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실 약간 계급까지는 않는데, 약간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익스펜더블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겠지만 소모품이기 때문에 진짜 인간하고, 당연히 그러겠죠. 복제 인간하고는 클론 이런 애들보다는 좀 뭔가 계급적으로 약간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인간이죠. 인간인데, 그러니까 복제 인간은 인간보다는 좀 계급적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장치가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미래 살게 되면은 나하고 똑같은 도플갱어가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나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옆에서 일하고 있고, 컨셉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뭐 멋진 신기에서 나하고 똑같은 뭐 난자 하나에서 72명의 똑같은 일란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일란스 쌍둥이더라도 알코올이나 혈액 투입량을 조절해가지고 발육 상태라든지 뇌의 발달 상태, 외모가 비슷하지만 약간 키가 더 몸이 더 왜소한다든지, 아니면 뇌의 발달 상태가 적어서 알파 계급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계급이 월등하면은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하다든지, 아니면은 그 엡슬론이라고 제 최하의 계급 A, B, C, D, E 2계급인 경우에는 바보 계급이죠. 완전 노예 계급이면 아예 그냥 일만 하는 거, 몸만 움직이는 뇌 그 두뇌 상태는 아예 그 발달이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아예 멍청한 우둔하고 몸만 움직이는 그런 계급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컨셉보다는 상당히 더 발전된 어떤 인류의 지성이 이런 걸 통제하고 윤리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또 이게 또 일교파사나 멋진 신세계에서 가정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정부라는 기구가 있고 되게 현명한 집단 지성들이 모아져가지고 익스펜더블 복제인간은 동의를 얻은 인간들에게만 허용이 되고 중복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컨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SF 소설이긴 한데, 컨셉 자체가 기존의 그 SF보다는,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봉준호 감독이 이 소설의 초고 단계에서 어떻게 소식을 듣고 아마 출판되기 전 단계에서 먼저 이 초고를 한번 받아보고 여기 소설 전체를 아마 영화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소설의 일부를 발췌라 그러죠. 발췌를 해가지고 그걸 좀 부풀려가지고 영화화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거 방금 전에 완독을 했는데 실제로 또 어떤 형태로 영화화가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사실 먼저 읽었던 사람들이 되게 주위에 두세 명 있는데 너무 재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봉준호 감독이니까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사실 방금 전에 딱 읽고 뭐가 재밌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기획 단계 컨셉 자체는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이제 멋진 신세계를 바로 직전에 리뷰 드렸지만 좀 재밌게 읽었거든요. 멋진 신세계에서 인간은 어떤 제도적으로 되게 관리하고 이런 게 올바른 모습인가? 인간한테 태어난 단계부터 어떤 알코올이나 혈액 투입량을 조절해가지고 인간의 계급 자체를 선정하는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게 이게 옳은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권력과의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얘는 그런 게 은근히 또 빠져있어요. 행사 탐구가 되게 필요한 상황이 됐고,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지구가 인구 포화 상태가 되고 오버 파퓰레이션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행성 탐사를 가는 거죠. 외지에 있는 그런 실제로 진짜 있을 법한 사건에서 윤리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의 미키 세븐까지 온다라는 컨셉은 대단히 현실적인 미래의 한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멋진 세계는 너무나 뭔가 과장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그 통제한 사회가 가당키나 할까? 약간 좀 만들어진 컨셉이라고 하면 이게 되게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반해서, 그래서 윤리적, 근데 그런 이제 극단적인 과장되어 있는 책들 1984나 멋진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좀 과장되어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통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국가 정보 기관에 대해서 그 권력에 대해서 퀘스천을 해볼 수도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란 무엇일까라는 거 퀘스천 해볼 수도 있고, 좀 약간 너무 과장됐기 때문에 극단은 산정이기 때문에 좀 약간 퀘스천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한 미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렇게까지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미키 세븐이 죽은 줄 알고 중복해서 만들 수 없다 그랬잖아요. 8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세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븐과 미키 8이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들키면 우리 둘 다 무사하지 못하다. 이게 소각시킨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다시 미키 9을 만들면 되니까. 둘이 중복이 돼 있던 것 같으면 우리 둘 다 무사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키 9이 태어나기 때문에 네가 먼저 자살해.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나오긴 해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아까 메모리 USB처럼 자기의 과거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일 인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데 멜론 마스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똑같아요. 생각 다 똑같아. 나의 사상 체계나 다 똑같아. 기억도 똑같아. 물론 그 시차의 차이가 있죠. 내가 미키 세븐이 백업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 기억을 백업을 한다 그러면 그 백업 못한 몇 주간의 기억이 있어요. 미키 세븐한테. 그 몇 주간의 기억만 빼고
8이 태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아예 백업이 교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백업이 안 된 그 기억들, 업로드를 안 하는 자꾸 독자적인 시간. 아무리 동일한 인간이라도 우리가 내일 미래를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성격이나 패턴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내일 멜론 마스크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러면 내일 다른 장소에, 한 명은 서울에 있고 한 명은 전주에 있다 그러면은 행동 양식이나 성격은 똑같지만 겪는 사건은 다를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그러면은 뭔가 다른 경험을 쌓야겠죠. 이게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동시대적인 어떤 퀘스천들은 있겠지만, 이렇다 하게 되게 깊이 있는 어떤 탐구라든지, 또 오히려 책의 반전, 전 책은 약간 지루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스킵 좀 빨리 대충 이렇게 대각선에 읽는다 그러죠. 제가 속도법을 못하니까 되게 스킵해서 다 읽었기 때문에 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고민이 뭐냐면, 주위에 두세 명이 되게 친한 지인이에요. 저랑 성향도 잘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다 재밌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상한가? 라는 이제 고민이 들어요. 스스로 회의가 드는 거야. 그런가? 내가 이상한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고 다시 읽을 것 같긴 해요. 그 영화가 만약에 일단은 일단 제가 봉준호 감독 영화를 실망한 적이 옥자 빼고는, 옥자 맞나? 봉자였나? 그거 빼고는 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일단 실망한 적이, 가장 최근에 기생충은 너무 재밌었고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생충에서 상정했던 어떤 계급의 문제를 여기서 또 발췌했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 내가 소설 읽으면서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을 영상으로 잘, 그 핵심 테마를 잘, 주제의식을 잘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놓쳤던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책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다시 읽는 건 좀 버거울 것 같고, 약간 전 실망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좋았니? 라고 한번 좀 대놓고 좀 물어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너무 스킵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조금 시간이 난다면은 뭐 일부, 완벽하게는 다 읽지 못하겠지만 한 절반 부분, 그래도 앞부분 좀 꽤나 열심히 읽었거든요. 나머지 절반 부분, 후반부 절반 부분은 좀 많이 스킵했기 때문에 일부 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조금씩 발췌하면서 조금씩 핵심 포인트들을 한번 읽어볼 생각이에요. 뭐 어쨌든 미키세븐, 저는 굉장히 실망했던 기대보다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재밌다고 그러니까 실망했던 작품이었고, 오히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개봉이 기다려지는 작품이다 라고.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이 제가 느끼지 못한 어떤 주제의식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거가 확실한 감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걸 오히려 더 기다리게 되는 형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제가 보통의 소설을 딱 읽고 나서 리뷰를 여기 남기다 하면은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강력하게 추천을 못하겠어요. 제가 추천하지 않더라도 읽을 거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영화 한다니까. 많이 팔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빌리기 힘들어요. 책이 너무 잘 대여가 많이 돼가지고. 어쨌든 오늘도 여기까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나중에 봉준호 감독의 미키세븐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이 책을 다시 읽고 리뷰를 하는 순간이, 그때 내가 잘못한 거였어, 아마 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미래를 살짝 엿본다면 2014년 상반기 때 다시 한번 미키세븐 리뷰 리바이벌이 하나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저녁입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